2020년 기준 포브스에서 전 세계 여성 억만장자 순위를 좀 매겼어요. 한번 볼게요. 네. 아마존 창업주 전부인 맥켄지 스코어 3위입니다. 2위는 프랑스 화장품 회사 로레알 아시죠? 거기 상속녀 프랑스와즈 메이에. 1위는 이제 미국 최대 대형마트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 창업자의 상속녀입니다. 부호 중에서 보니까 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이혼, 상속이 이제 원인인 경우가 있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실력보다 이혼, 상속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부자가 됐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평온하게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로레알의 창업자가 사망을 하고 릴리안 베탕쿠르가 이제 상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 프랑스와즈 베탕쿠르 메이에가 상속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분쟁이 생겼어요. 이제 소위 베탕쿠르 스캔들이라는 사건인데요. 릴리안의 재산이 한 50조였습니다. 예? 50조요? 그런데 이 엄마에게 소위 말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프랑스와즈 베탕쿠르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결혼을 하거나 이 남자친구에게 뭘 주거나 뭐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줄까봐 어머머 나한테 오는 게 적어지니까. 그렇죠. 아니나 다르게 어머니가 사진작가 남자친구에게 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100억, 90억? 얼마예요? 1조 약 5천억. 1조를 줬어요? 네, 거기다가 고가의 그림, 피카소, 마티즈 이런 그림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림 하나당 몇십억씩 할 수 있잖아요. 딸이 이제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구나 하면서 소송을 겁니다.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 우리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내 딸이 내 자산을 감시하고 스파이를 심었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엄마랑 딸이랑 뭔 일이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프랑스와즈가 상속을 하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꼭 재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2013년에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 남부경찰서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어머니가 등산을 가셨는데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던 형도 연락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실종신고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둘째 아들의 행적이 조금 이상해요. 어머니가 있는 집에 잠시 있었는데 형의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찾아다닌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이런 그쵸. 검색한 내역이 전부 다 삭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등산을 갔으면 당연히 핸드폰도 가져가고 본인의 물건, 지갑 같은 거 가져갔을 텐데 어머니 물건이 다 그대로 있어요, 집에. 그리고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엄마하고 둘째 아들이 조금 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실종 사건에서 이제 강력 사건으로 수사가 전환이 됐습니다. 수사를 진행을 하는 중에 이제 어머니의 시체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형의 시체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러니까 형한테 다 주기로 약속을 해버린 거 아닐까요? 상속을.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네. 반반 공평하게 주기로 했는데 뭐 도박으로 탕진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해서 내가 더 가지려고. 네, 거의 답에 지금 가까이 갔어요. 오, 진짜입니까? 맞췄다. 대박. 둘째가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잘 살면 좋은데 도박을 좀 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채를 지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근데 엄마가 이제 처음에는 1억 정도 빌라를 사주면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거를 이제 도박빚이나 뭐 이런 걸로 팔아먹으니까 엄마가 이제 좀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혼을 냈는데 그 아들이 오히려 엄마한테 하는 얘기가 나 빚이 8천 더 있으니 그거 좀 갚아달라고 한 거예요. 아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을 내서 불화가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아들이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엄마한테는 실제로 재산이 어느 정도가 있었냐면은 그래도 2013년 기준에 7억 정도의 건물이면 괜찮습니까? 오, 훌륭하죠. 엄마는 건물도 있고 월세도 들어오고 더군다나 또 생명보험까지 들어있으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아이고. 또 하나 형이 사라지면 내가 이거를 다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걸로 해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진짜 어리석다. 아, 욕심이지. 예. 그래서 이게 상속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 그리고 범죄로 끝나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 실제로 이혼보다 상속 분쟁이 더 격렬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네네. 왜 그런가 봤더니 공평한 거랑 공정한 거랑 관점 차가 아주 극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공정한 거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가지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한 건데 공평한 거는 그대로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n분의. 똑같이 대부분 부모의 관점은 공정하게 상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형제들은 그냥 공평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 관점 차를 좁히기 되게 어려운 게 아닐까 싶은데. 공정은 약간의 어떤 본인의 판단이 그렇죠. 끼어드는 거죠. 더 아픈 손가락에게 좀 더 가야 되는 거고요. 네.